자, 6월 28일 회담이 결렬되고 일단 북한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돌아가자 말자 바로 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이번에 하원 선거에서 여당이 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의 정책대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민주당이 뭐냐? 민주당의 핵심 전략은 뭐 공화당도 거기에 찬성을 하지만 공화당 핵심 전략은 따로 없습니다. 왜?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해버려야 되니까. 민주당의 핵심 전략은 돈 가지고 죽이자는 거죠. 북한이 이 비핵화를 확실하게 할 생각이 없다면 괜히 그거 가지고 어설프게 만나고 시간 쓰고 돈 쓰고 할 필요 없이 돈줄 조여가 죽이자는 거예요. 고사작전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7년에 하원, 상원 다 합의를 거쳤지만 정식으로 통과를 안 시키고 붙들고 있었던 법입니다. 왜? 2018년 내내 트럼프가 너무 북한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해서 참고이었다는 걸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의했던 이 민주당 상원의원과 공화당 상원의원이 같이 다시 만나서 이 법을 이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자 하는 게 금융거래 원천 봉쇄법인데 다른 말로 블링크 액트라고 그 법안 이름을 오토 원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용이 뭐냐? 전 세계 국가에게 하는 딱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북한하고 거래할래?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질래? 다시 말하면 북한하고 장사할래? 미국하고 장사할래입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북한 개인, 북한 기업, 북한 은행과 거래를 하거나 이런 기업이나 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거나 전부 다 봉쇄당하고 여기 대해서 제재를 당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제재 중에 제일 큰 제재는 이런 기업이나 은행이나 국가는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금강산 사업을 통해서 돈이 들어간다. 바로 못 갑니다. 옛날에 보니까 그 돈이 어디를 통하냐면 하바롭스크 은행에 이 계좌를 가지고 38호실, 39호실로 들어가는 채널을 열어놨더라고요. 금강산이 아니고 개성공단 사업. 죄송합니다. 금강산 사업도 바로 캐시를 현금을 그 자리에서 돈세가 줄 수 없으니까 다른 은행을 분명히 쓸 거라는 거죠. 그 은행이 어디 있냐? 중국에 있거나 러시아에 있거나 다 제재를 당하는 겁니다. 그 은행만 제재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은행과 거래하는 러시아 은행, 중국 은행, 한국 은행 다 제재를 당할 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물 셀 틈 없는 세컨다리 보이콧을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그 법 내용은 그런데 무슨 뜻이냐? 미국이 북한과 다시 만나서 제목은 비핵화 논의입니다. 뭐 그것이 제2 베트남화 논의든 어쨌든 간에 북한과 앉아서 뭔가 협상을 하기 전에 북한을 붙들어주고 목을 조우는 방법을 다시 제재 중에서도 금융 제재가 가장 효과가 있다고 거기에 초점을 둘 것 같습니다. 코리 가드너는 사실 상원 의원은 그 전에 법을 낸 것이 유류 봉쇄, 유류 유통을 들어가는 것을 유출하는 것을 통제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것도 지금 다시 한번 제대로 통과시켜서 북한의 일체 이 국제사회 유엔에서 허락한 이상의 유류가 못 들어가도록 하고 또 이 미 국내에서 이 법을 만들어서 금융제재 완전 원천봉쇄법을 만들어 오토원비어법을 만들어서 꼼짝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대한민국이 진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의 세컨다리 보이콧 리스트에 걸려있는 은행이 7개예요. 업체도
남동발전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석탄을 갖다 러시아산 석탄을 가져오는데 개입했거나, 그리고 공해상에서 북한이나 다른 나라의 배로 석유를 유류를 환적해준 그런 뭐 관련된 기업체나 선박이나 다 지금 미국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함부로 나서서 우리 대통령이 뭐 조명균 장관 보고 당신 말이야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어떻게 사업을 재개하는 걸 좀 열심히 찾아봐. 그 남북관계를 제대로 좀 발전시켜가 미북관계가 제대로 발전하도록,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게 미국은 그 원치도 아닙니다.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이미 미국은 우리 문정권이 하는 이 모습을 보고 2월 28일 이후부터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에 대해서 미국이 딱 한마디 더 했죠. 제대로 좀 중재 역할 하라 하니까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중재 역할인 줄 알고 주인의 생각도 제대로 모르면서 중시내비 한다고 쫓아다니는데, 일을 망치는 정도가 아니라 동네방네 진짜로 창피되는 일만 지금 하고 있어요. 국제사회 조롱거리가 될 짓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국의 의도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미국의 의도가 위대하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엄청나다 했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가차없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연망에 걸리면요, 북한보다 우리가 몇 배로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은 다음 김정은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뭔가 이 비핵화에 대한 진전을 만들기 전까지는 돈줄을 계속 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핵화 진전 바로에 2차 협상에서 정말 서명하려고 했는 키워드에 종전선언을 다시 넣을지는 정말 미국이 재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민주당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지만 트럼프 자신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게 지금 국내에 얽혀있는 문제가 너무 많고, 자기 개인 변호사가 자기를 진짜 미 의회에 나가서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그리고 자기 캠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대선 캠프에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거짓말하라고 전부 시켰다.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뭐 이 정신없는데 트럼프가 또 화웨이, 캐나다와 중국과의 화웨이 전쟁이 시작될 것 같은데, 화웨이 문제로 외교 전쟁이 시작될 것 같은데 그 문제도 트럼프가 또 개입하겠다. 또 미국이 직접 관련이 안 되지만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브렉시트가 지금 3월 29일에 이달 29일에 결론이 안 나고 미뤄질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세계 경제 질서에 주는 영향 머리 썩어 내려앉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북한에게 이 금융 제재를 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금융 제재를 할 것이다. 이걸 가지고 다시 김정은이 나와서 정말 미국에게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일단 너희들이 말로 발사도 안 하고 실험 안 한다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 기정사실이고, 미국이 생각한 너희들을 제2 베트남화 만들겠다라는 그 의도를 제대로 안다면은 종전선언이란 서명을 이용해가지고 엉뚱하게 남쪽 전체를 공산주의로 통일시키려는 그런 생각부터를 좀 버리라는 워닝을 주는 것도 동시에 되겠죠. 미국으로서는 시간을 벌면서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돈줄 조이는 것이다 라고 다시 아주 강하게 제재막은 확실히 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